계속해서 문제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 자, N1의 회전수로 Q1이 도출되었고, 회전수를 N2로 변경하여 Q2의 값이 상사법칙에 의해 도출되었다. 이때 Q1분의 Q2는 자, 얼마인지를 자,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펌프의 상사법칙 중에서 지금 양정 Q1과 Q2가 나왔으니까 양정에 관한 법칙으로 자, 이걸 아시면 돼요. 펌프의 상사법칙입니다. 상사법칙 중에서 양정에 관련된 법칙인 거죠. 바로 Q1분의 Q2는 N1분의 N2 곱하기 D1분의 D2의 자, 세제곱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직경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경의 변화, 직경이 지금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D1분의 D2는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1분의 D2의 세제곱은 이렇게 없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Q1분의 Q2는 바로 N1분의 N2, 회전수의 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에 N1분의 N2가 바로 Q1분의 Q2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 3번. 자, 다음 22번. 다음은 뉴턴의 제2법칙에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보세요. 뉴턴의 제2법칙. 뉴턴의 제2법칙이 어떤 법칙이죠? 뉴턴의 제2법칙이 바로 가속도의 법칙이죠. 가속도의 법칙. 자, 이것을 이제 기호로 공식으로 표현하면 가속도의 법칙 F는 뭐다? ma다. 이런 공식 보신 적 있죠? 뉴턴의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고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F는 ma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물체의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같다. 물체의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같다. 자, 물체에 더 큰 R자임이 가해질수록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는 더 커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힘은 그 물체의 질량에 무엇을 곱한 것과 동일하다? 네, 여기 나와 있죠?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힘은 질량에 바로 가속도를 곱한 것과 동일한 거죠. 가속도. 그래서 정답은 2번에 가속도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가속도. F는 ma. 이게 바로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다음 23번. 자, 물이 내경 10mm인 오리피스에서 유속 40m/s로 방수되고 있을 때 방수량은 약 몇 세제곱미터/s인가? 자, 지금 문제에서 방수량을 물어보았습니다. 방수량. 자, 그러면 여기서 방수량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유량. 자, 유량 Q는 바로 단면적 곱하기 유속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단면적 곱하기 유속. 자, 그런데 여기서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면이 원형이기 때문에 단면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원의 면적. 그리고 여기다 유속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을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자, 보세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직경인데 지금 물이 내경 10mm인 오리피스에서 흐른다고 했죠. 10mm. 그럼 10mm를 미터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요? 0.01m죠? 0.01m. 자, 이것을 자, 제곱해 주는 거예요. 곱하기 그 다음 유속. 유속이 40m/s라고 했죠? 유속이. 그러면 여기다 40만큼을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게 되면 방수량이 얼마 나오냐? 방수량이 대략 한 0.0031 정도가 되네요. 0.0031이고요. 단위는 세제곱미터/s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다음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자, 직접적인 유량 측정 장치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보기 중에서
보기 중에서 유량 측정 장치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1번에 로터미터, 2번에 벤투리미터, 3번에 오리피스미터, 4번에 브루동관. 자, 여기서 유량 측정 장치는 어떤 거있냐? 로터미터, 이거는 부적, 플러트에 의해서 플러트의 오르내림을 이용해서 유량 측정하는 장치가 맞는 거죠. 그다음 벤투리미터, 오리피스미터. 이 세 가지 전부 다 유량 측정 장치가 맞아요. 유량 측정.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인데, 이 브루동관 같은 경우는 무엇을 측정하는 거냐?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죠.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의 브루동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자, 다음 25번. 자, 온도가 20도씨, 압력이 294kPa인 공기의 최적이 0.01 세제곱미터라면 질량은 약 몇 킬로그램인가? 단, 공기의 기체 상수는 189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이 문제의 그 단서 조항에 이렇게 기체 상수의 값이 나와 있죠? 이런 값이 나오면, 이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PV는 N분의 WRT. 자, 이게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자, 그런데 이 기체 상수의 단위를 딱 보면 이 단위에 자, 몰이 있어요, 없어요? 몰. 자, 몰이라는 단위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몰이 없을 경우에는 요 분자량에 해당하는 요 M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러니까 스몰 m이나 뭐 W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체 상수의 단위에 몰이라는 단위가 있으면 분자량 쓰시면 되고요. 없으면 그냥 몰, 즉 분자량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질량을 구하는 거죠, 질량. 자, 그럼 질량 W는 RT분의 PV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 W로 놨는데, 뭐, 교재상에는 요거를 질량이니까, 뭐, 스몰 m, 이렇게 표현도 했죠. 스몰 m으로. 질량 구하는 거니까, m. 그래서 m은 RT분의 PV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조건들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R은 기체 상수죠. 기체 상수. 189 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고요. 곱하기. 자, T는 절대 온도예요. 지금 섭씨 온도가 20도니까 절대 온도는 273 플러스 섭씨 온도가 되는 거죠. 켈빈. 자, 다음. 압력이 294kPa입니다. 294kPa 곱하기 V. 부피가 0.01입니다. 0.01 세제곱미터.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단위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단위를. 그러니까 여기는 줄이고, 여기는 킬로파스칼이고, 자, 단위가 지금 엉망입니다. 그죠? 단위를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단위를 통일시켜 줄 거냐? 자, 킬로파스칼과 같은 단위가 뭐라고 했죠? 킬로파스칼? 킬로파스칼은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와 같은 단위라고 했죠? 킬로뉴턴. 자, 그러면 여기서 뉴턴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기체 상수에서 자, 줄의 단위를, 줄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뉴턴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줄을 뉴턴 곱하기 미터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줄이 뉴턴 미터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킬로뉴턴이죠. 킬로뉴턴이고 여기 뉴턴이에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바꿔줘요? 킬로뉴턴으로 바꿔주면 여기는 0.189가 되는 거죠. 킬로가 10의 3승이니까. 이렇게 단위를 통일시켜 놓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단위를. 그래서 킬로파스칼은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 자, 줄은 뉴턴 미터로 바꿔준 상태에서 킬로뉴턴으로 바뀌면서 0.189로 값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질량은 대략적으로 한 0.053 나오네요. 0.053 킬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26번.
유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체입니다. 유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가 있죠. 고체, 액체, 기체. 그런데 우리가 유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유체는 액체와 기체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유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고체를 유체라고 안 합니다. 왜냐면 고체는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액체와 기체는 어때요? 흐르죠? 그래서 유체인 거예요. 유체. 그러니까 액체와 기체의 상태를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아무리 작은 전단 응력이라도 물질 내부에 전단 응력이 생기면 정지 상태로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단 응력이 생기면 물과 기체 같은 경우, 액체와 기체 같은 경우는 정지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고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고체는 정지 상태로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체는 전단 응력이 생기면 정지 상태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래서 1번은 자,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점성이 없고 비압축성인 유체를 이상유체라 한다. 예, 점성도 없고 압축성도 없다. 뭐다? 이상적인 유체. 그러니까 실제 유체가 아니고요. 이상적인 유체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점성이 있고 압축성인 유체. 이것은 실제 유체라고 하는 거죠. 실제 유체. 다음 3번. 충격파는 비압축성 유체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 자, 비압축성 유체가 어떤 유체라고요? 이상유체. 이상유체에서는 충격파를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맞는 거고요. 다음, 유체에 미치는 압축의 정도가 커서 밀도가 변하는 유체를 비압축성 유체라 한다. 자, 밀도가 변한다? 밀도가 변하는 유체가 이게 뭐예요? 밀도가 변하는 유체가 실제 유체예요. 실제 유체. 그런데 여기서 비압축성 유체는 뭡니까? 비압축성 유체는 이것은 이상유체죠. 이상유체. 같지 않죠? 예, 밀도가 변하는 유체를 비압축성 유체다? 아닌 거죠. 밀도가 변하지 않는 유체를 비압축성 유체라. 이렇게 하면 맞는 내용인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앞에 거는 실제 유체고 뒤에 있는 말은 이상유체니까 같지 않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자, 압력 300kPa, 최적 1.66 세제곱미터인 상태의 가스를 정압하에서 압력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정압하에서 열을 방출시켜 최적을 2분의 1로 만들었다. 이때 기체의 해준 일은 얼마인가? 자, 보세요. 자, 이것은 지금 PV 선도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PV 선도. PV 선도가 무엇이냐? 자, 세로축을 압력이라고 할게요. 압력 P. 그리고 가로축을 최적 V라고 할게요. 최적 V. 그래서 이걸 PV 선도라고 하는데 지금 정압하에서 압력이 일정하다고 했죠? 그때 압력이 얼마냐면 300kPa로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 여기에 이렇게 놓을게요. 자, 여기가 지금 300kPa인 거예요. 300kPa.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자, 최적을 1.66인 상태에서 2분의 1로 줄였대요. 그러니까 최적을 줄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압축한 거죠, 압축. 압축을 해서 최적을 줄인 거예요, 절반으로. 그러면 여기가 지금 1.66이죠. 부피가 1.66인데 이거를 2분의 1로 만들었대요. 이렇게 2분의 1로 절반으로. 그럼 이게 얼마 나와요? 절반하면 0.83인가요? 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0.83. 그래서 최적을 1.66에서 0.83으로 절반으로 이렇게 최적을 줄인 거죠. 압축을 해서. 이때 기체에 해준 일이 얼마냐? 그게 얼마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사각형의 면적이 바로 기체에 해준 일입니다. 해준 일. 이 면적이.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미터죠. 세제곱미터. 자, 300kPa이죠. 그럼 kPa의 단위는 뭐예요? kPa의 단위는 kN per 제곱미터죠. 네. 이렇게 되죠? 최적, 그리고
압력의 단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이 면적이라는 얘기는 지금 가로의 단위는 세제곱미터고요. 세로의 단위가 kN/제곱미터예요. 그러면은 kN/제곱미터에다가 세제곱미터를 곱해보세요. 이거 뭐가 돼요? 곱하면? 이거 약분이 돼버리죠? 그러면 얘는 하나만 남아요. 미터가 하나 남죠? 그러면 kN 곱하기 미터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뉴턴 곱하기 미터가 뭐죠? 뉴턴 곱하기 미터가 줄이죠, 줄. 근데 앞에 지금 킬로가 있으니까 얘는 키로 줄이 돼버려요. 어때요? 해준일, 키로줄. 단위 똑같죠? 그래서 이 면적이 곧 기체의 해준일이 되는 겁니다. 면적이. 자, 그러면 면적 구해볼게요. 자, 세로가 300이죠? 세로 300. 300. 자, 그리고 가로는 1.66, 0.83. 그런데 원래 할 때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거예요. 나중 거에서 0.83에서 1.66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서 처음 걸 빼주는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값은 플러스 값으로 우리는 구하겠죠. 근데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249가 됩니다. 마이너스 249. 근데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최적을 압축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값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압축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해준일은 얼마다? 249kJ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정답 몇 번? 2번이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28번. 자, 폭 20cm, 길이 30cm인 평판이 있다. 이 평판이 물속 30cm 깊이에 잠겨 있을 때 작용하는 정수력은 몇 kN인가? 자, 이런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수면입니다. 수면. 자, 수면이고요. 자, 물속 깊이 30cm 깊이에 평판이 예, 잠겨 있대요. 이렇게. 평판이, 이거 평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평평한 평판이 이렇게 자,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라고 했어요? 이거를 좀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그냥 보기 쉽게. 자, 이런 평판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 이 평판이 자, 수면에서부터 30cm 깊이에 잠겨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깊이가 30cm. 얼마? 0.3m라는 거죠. 0.3m. 자, 폭이 20cm고요. 길이가 30cm래요. 그러니까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죠? 0.3m라는 얘기예요. 0.3m. 그리고 폭이니까 여기죠. 여기 폭이 0.2m인 거예요. 이렇게. 그때 잠겨 있을 때 이 평판에 작용하는 정수력이 자, 몇 kN이냐라고 물어보았죠. 자, 이제 공식으로 풀면 돼요. 공식으로. 자, 정수력 F는 바로 예, 감마 HA로 구할 수 있죠. 감마 HA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마라고 하는 거는 바로 물의 비중량이고요. H는 수면에서 이 평판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 이게 뭐라고요? 이게 H예요. 예, 수면에서 평판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H라고요. 그 다음에 이 A라는 값은 이 평판의 면적입니다. 면적. 자, 그런데 지금 정수력의 단위가 kN이죠? kN이니까 여기 물의 비중량을 kN 단위로 쓸 거예요. 그러면 9.8 kN per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단위가. 예. 근데 만약에 이게 뉴턴이다. 뉴턴이면 9,800으로 놓으면 돼요. 9,800. 곱하기. 자, 그럼 H는 얼마냐? 0.3m죠?
여기는 0.3의 절반이니까 여기는 0.15예요. 0.15. 그럼 더하면 H는 0.45m가 되는 거죠. 0.45m. 그렇죠? 수면에서 평판 중심까지의 수직거리예요. 0.45m. 그러면 0.45m가 되고요. 곱하기 자, 이제 평판의 면적입니다. 뭐 0.3 곱하기 0.2가 되겠죠. 그렇죠? 0.3 곱하기 0.2 제곱미터.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정수력은 얼마 나오냐? 이게 대략 0.2646 정도 되네요. 0.2646 단위는 킬로 뉴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2번. 자, 다음 문제 29번. 안질은 150mm인 소화수 공급관로의 길이가 100m이고 유량이 180세제곱미터/h로 송출된다. 이때 압력 손실 수두는 몇 미터인가? 단, 달시 바이스바이식으로 계산하고 관 마찰 개수는 0.064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자, 무엇을 구하는지 보세요. 압력 손실 수두가 얼마인지를 구했어요. 몇 미터인지를 구했네요. 손실 수두. 근데 자, 달시 바이스바의 식을 이용하라고 했죠? 자, 식을 한번 써보죠. 자, H는 EGD분의 FL V제곱이죠. 이렇게. 이게 달시 바이스바의 식입니다. 자, 근데 봤더니 이 문제를 풀려면 이 공식을 이용하려면 어떤 값을 알아야 되냐? 바로 유속의 값을 알아야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유속. 그러니까 여기 문제 유속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손실 수두를 구하기 전에 먼저 유속의 값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유속의 값을. 자, 그러면 유속 V는 단면적분의 유량이죠. 단면적분의 유량. 자, 그러면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안찌름이 150mm래요. 150mm. 그럼 미터로換算하면 0.15m죠. 0.15m의 제곱. 유량은 지금 180세제곱미터/h인데 이 유량의 단위가 뭐예요? 유량. 유량의 단위는 세제곱미터/세크죠. 그죠? 단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180세제곱미터/. 자, 1시간. 1시간이 몇 초예요? 1시간. 1시간은 3600초죠. 360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초로 바꿔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유속이 얼마 나오냐? 유속이 대략 2.83 정도가 나오네요. 2.83 m/s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유속을 이 식에도 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대입을 해볼게요. 자,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m/s 제곱 곱하기 자, t는 직경이죠? 150mm니까 0.15m. 자, 분해. 자, F는 관 마찰 개수예요. 0.064 곱하기 L은 관로의 길이 100m 곱하기 그다음 유속의 제곱이죠. 유속의 제곱. 2.83 m/s의 네, 제곱이 됩니다. 제곱. 반드시 제곱해 줘야 돼요. 제곱.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압력 손실 수두가 얼마 나오냐? 대략 17.43 됩니다. 17.43m가 정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기를 보시면 보기 2번에 17.4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문제 30번 보겠습니다. 문제 30번. 자, 관 A, B에는 물이 들어있고 액죽의 액체의 비중이 0.8일 때 A와 B의 압력 차는 몇 킬로파스칼인가? 네, 이 문제는 바로 시차 액죽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바로 요 A 지점에서의 압력과 B 지점에서의 압력의 차를 구하래요. 압력 차. 근데 지금 A가 B보다 더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A에서의 압력이 더 크겠죠? 더 밑에 있으니까 A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압력이. 그래서 압력 차를 구하라고 했다는 것은 바로 PA에서 PB를 빼라는 거네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돼요. 압력 차는 어차피 플러스 값이니까. 이렇게 PA 빼기 PB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데, 자, 먼저 기준점을 잡으세요. 기준점. 자,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을 거냐면, 이 부분과 여기를 잡으시면 돼요. 여기. 왜냐면, 이 위쪽 부분은 같은 유체죠. 같은 유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서로 상쇄가 돼버려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서로 상쇄가 돼버려요. 계산식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죠, 기준점. 여기를 H1으로 놓을게요. 식을 세워야 되니까 여기를 H1으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유체, 비중이 0.8인 유체가 끝나는 지점까지를 H2로 놓을게요. H2.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마지막 부분, 여기를 이제 H3로 놓을 거예요. H3.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담겨 있는 부분, 물의 비중량을 감마 1으로 놓을 거고요. 그리고 비중이 0.8인 유체의 비중량을 감마 2로 놓을게요. 비중량입니다. 비중량. 이렇게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식을 세울 겁니다. 자, 먼저 이 A를 보시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내려올 때는 부호가 플러스 부호가 돼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압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PA. 자, 이 점을 기준이니까 올라가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 자, 그리고 이제 이 식을 만들려면 P는 감마 H라는 이런 식도 알고 계셔야겠죠? 압력 구하는 식. P는 감마 H.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압력은 감마 1 H1이 되는 거죠. 비중량 감마 1 높이 H1 이렇게 감마 1 H1.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 보실게요. PB죠. PB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는 비중량이 감마 2예요. 여기는 유체니까 마이너스 감마 2 H2가 되고요. 여기는 감마 1이죠. 물이니까 감마 1 그리고 H3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위치가 동일하죠? 지금 이 압력은 이 점에서의 압력인 거고요. 이 압력은 이 점에서의 압력인 거예요. 지금 높이가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다라고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A 지점과 B 지점의 압력 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PB는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감마 1 H1은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식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PA-PB는 이 넘어왔죠. 그럼 부호 바뀌겠죠? 부호. 그럼 감마 1 H1 나머지는 그대로 감마 2 H2 마이너스 감마 1 H3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우변에 있는 식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좀 간단히 보시면 감마 1과 감마 1 똑같이 있잖아요. 그럼 묶을 수가 있어요. 식을 묶어버려요. 감마 1으로 묶어주면 H1 마이너스 H3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감마 2 H2가 되죠. 이렇게. 자, 이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감마 1은 지금 이제 단위가 킬로파스칼이니까 비중량의 단위를 킬로뉴턴으로 할 거예요. 킬로파스칼이니까. 그러면 9.8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 곱하기 H1이 요만큼이죠. 요만큼. 35cm. 그러면 0.35m고요. 빼기 H3가 10cm죠? 10cm니까 0.1을 빼줍니다. 미터. 그 다음 마이너스. 자, 감마2는 뭐예요? 감마2는 비중이 0.8인 유체의 비중량입니다. 그러면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비중량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H2는 얼마예요? H2가 여기죠. 여기 이만큼 15cm. 그러면 0.15m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 식을 쭉 풀어주시면 돼요. 이거 쭉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이 값이
계산해 주시면 1.274 정도 되네요. 1.274. 단위는 kNm/제곱미터가 돼요. 자, 그런데 이 단위가 뭐랑 똑같다고요? 킬로파스칼과 똑같다고 했죠? 그럼 1.274 킬로파스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시차 액주계를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뭐 압력차도 구할 수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A 지점에서의 또 압력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차 액주계를 이용해서 식을 만드는 방법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1번. 자, 수직으로 세워진 노즐에서 물이 20m/s 속도로 쏘아 올려질 때, 자, 모든 손실이 무시된다면 물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약 몇 미터인가? 자, 이것은 이제 물의 상승 높이, 상승 높이를 구하는 자, 그런 문제인데,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자, 세타만큼의 각도로 물을 쏘았을 때, 쏘아 올렸을 때, 자, 물은 이런 식으로 포물선 형태로 물이 올라갔다가, 자, 떨어질 거란 말이죠. 물을, 세타만큼의 각도로 이렇게 했을 때, 쏘았을 때, 자, 그때 이 물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상승 높이, 여기죠, 여기. 최대 상승 높이, 이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높이를 h라고 놨을 때. 자, 그러면 이 높이는 얼마냐? 이 높이는 2g분의 v sin 세타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최도 상승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공식.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수직으로 세워진 노즐이죠, 수직으로. 자, 이 노즐이 이렇게, 자, 보세요. 노즐이 어떻게 되냐면 수직으로 정확히 90도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때 올라갈 수 있는 높이를 구하라고 한 거죠. 높이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높이를. 그러면은 이 세타가 몇 도라는 게 세타가 몇 도인 거예요? 90도가 된 거죠. 90도. 그러면 여기 세타에다가 90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자, 2 곱하기 자, G는 9.8이죠.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인 거고요. 자, V는 얼마의 속도로? 20m/s의 속도로. 20m/s. 그럼 20 곱하기 sin 90도의 이거의 제곱이죠. 이렇게 제곱. 근데 어차피 여기서 sin 90도가 얼마예요? sin 90도. sin 90도가 1이죠? sin 90도가 1이에요. 있으나 마나요? 1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2 곱하기 9.8분의 20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얼마 나오냐? 이걸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20.41 정도 됩니다. 20.41m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죠. 속도수도. 우리 속도수도 구하는 공식이 있죠. h는 2g분의 v제곱. 똑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세타가 90도 세타 90도 각도이기 때문에 이 값이 없다라고 치면 결국 이 속도수들을 구하는 공식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와 속도, 물의 유속만 대입하면 바로 높이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90도로 쏘아 올린 거니까. 근데 90도가 아닐 때는 이제 이러한 공식을 이용해 줘야겠죠. 90도가 아닐 때는. 그래서 이 속도수들을 구하는 공식으로 계산해도 답은 나옵니다. 왜? 90도로 쏘아 올린 거니까. 90수직으로. 정답은 1번이 몇 번이죠? 4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4번. 자, 다음 32번. 자, 지름이 10cm인 노즐에서 물이 방사하는 방사압이 392kPa이라면 방수량은 약 몇 세제곱미터/미닛인가? 자, 보세요. 자, 이것은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방수량. 자, 방수량 구하는 공식인데 방수량 Q는 0.6597 곱하기 D제곱 루트 CP. 네,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여기 뭐가 있냐면 C라는 값이 있어요. C라는 값이. 이 C가 뭐냐면 바로 유량계수 C입니다. 유량계수. 근데 이제 문제에서 유량계수의 값이 안 나오면 무시하고 풀어도 됩니다. 이제 유량계수가 안 나왔으니까
요 C 값은 무시하고 계산을 할 겁니다. 무시해놓고. 자, 그러면 0.6597 곱하기, 자, D는 노즐의 지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위가 미터 단위가 아니고요. 밀리미터예요, 밀리미터. 그래서 지름이 10mm니까 여기다 10mm를 그냥 제곱하시면 돼요. 단위 써볼게요. 10mm를 제곱하시면 됩니다. 미터 아니에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자, P는 방사 압력인데 이 방사 압력의 또 단위는 뭐냐? 단위는 메가 파스칼의 단위입니다. 메가 파스칼. 그런데 지금 여기는 킬로파스칼로 나왔죠? 392 킬로파스칼. 그럼 이 킬로파스칼을 메가 파스칼로 바꿔야 돼요. 자, 킬로는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 그러면 392 킬로파스칼은 0.392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예, 메가가 10의 6승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요 대입할 때는 0.392 메가파스칼로 대입을 하셔야 돼요. 단위 또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 130.61 나옵니다. 그럼 단위는 뭐가 나오냐? 리터 퍼 미닛이 나와요. 리터 퍼 미닛. 자, 그런데 자, 문제를 봤더니 방수량의 단위가 리터가 아니고 세제곱미터네, 세제곱미터. 그죠? 리터가 아니고 세제곱미터예요. 자, 그럼 여기서 1세제곱미터는 얼마죠? 1000리터죠?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이기 때문에 이 리터를 세제곱으로 바꾸려면은 여기에다 얼마 곱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요?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1000배니까 1000배. 그래서 여기다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해주면 0.131 정도가 됩니다. 0.131 단위는 이제 세제곱미터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0.131과 가까운 0.132. 예,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33번. 자, 다음 중 배관 내의 유속의 급격한 변화나 흐름의 변화에 의해 압력파가 발생하여 소음과 충격을 일으키는 현상은, 자, 뭐예요? 이거는 펌프에서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자, 이제 배관 안에 물이 꽉 차여져 있을 때, 이제 그때 정전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전이 발생하면 펌프가 가동이 중단되겠죠. 자, 흐르던 물이 갑자기 멈췄어요. 갑자기 멈추면 그 충격파에 의해서 배관에 어떤 충격을 주겠죠. 그때 소음과 충격을 일으키는 현상, 물이 배관을 때린다라고 해서 워터 해머링 또는 워터 해머, 즉 여기서는 수격작용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배관 내의 유속의 급격한 변화나 흐름의 변화에 의해서 압력파가 발생하여 소음과 충격을 발생하는 현상, 뭐예요? 수격작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정답 4번. 자, 다음 34번. 자, 물의 압력을 가하여 최적이 1.5% 감소되었다. 이때 필요한 압력은 몇 킬로파스칼인가? 단, 최적 탄성 계수는 2 곱하기 10의 9승 파스칼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 자, 압력을 구하라고 했죠, 압력. 바로 이거는 최적 탄성 계수를 이용해서 압력을 구하는, 필요한 압력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최적 탄성 계수 K는 델타 P 나누기 마이너스 V분의 델타 V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최적 탄성 계수를 구하는 공식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압력을 줘서 최적을 줄이는 거죠. 이게 바로 최적 탄성 계수인데 그때 이제 필요한 압력 델타 P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입니다. P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변형을 시켜주면 델타 P는 마이너스 V분의 델타 V 곱하기 K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식을 이제 바꾼 거예요. 이렇게. 이제 델타 P를 구해야 되니까 델타 P.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마이너스의 부호가 왜 붙었냐? 이 마이너스는 왜 붙었냐면 압력을 가하면
최적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최적은 감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를 마이너스 V를 붙인 거예요. 답을 고르실 때는 마이너스 부호는 생략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압력을 줬을 때 최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의미는 두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제 최적이 몇 프로가 감소했냐? 1.5%가 감소했죠? 1.5%. 그래서 여기서 V라는 값은 원래 처음에 최적이고요. 요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감소량,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량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 V분의 델타 V가 바로 이게 1.5%입니다. 1.5%. 1.5%. 그래서 여기다 1.5를 든다? 아닙니다. 퍼센트, 100분율로 했을 때 1.5%니까 여기 대입할 때는 100분율로 대입하는 게 아니죠. 얼마로 대입해 줘야 돼요? 0.015로 대입해 주는 거죠. 예. 이걸 100분율로 나타냈을 때 그게 1.5인 거죠. 100분율로 나타냈을 때. 그래서 대입할 때는 0.015로 놔야 됩니다. 0.015. 자, 곱하기. 자, K는 뭐라고요? 최적 탄성 계수. 여기 있죠? 최적 탄성 계수. 2 곱하기 10의 9승을 곱해줍니다. 2 곱하기 10의 9승. 자,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여기 마이너스 있었죠? 이제 마이너스 쓸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의 7승 나옵니다. 단위는 그대로 파스칼. 예? 여기 파스칼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지금 킬로파스칼로 물어봤죠? 킬로파스칼. 자, 킬로는 10의 3승이니까 여기서 공 3개를 지우면 돼요. 공 3개를 지우면 이제 킬로파스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10에 3개 지웠으니까 4개 남겠죠? 그리고 단위는 킬로파스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 곱하기 10의 4제곱. 3 곱하기 10의 4제곱.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음 35번 문제. 자, 유체의 점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체라고 하는 거는 액체와 기체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유체. 자, 유체의 점성이라고 하는 거는 끈끈한 정도를 말하죠. 끈끈한 정도. 자, 보세요. 1번 보기부터 보시면 점성은 유동에 대한 유체의 저항을 나타낸다.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막는 거죠. 흐르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성이라고 하는 거는 끈끈한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액체가 끈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흐르지 않겠죠. 이런 것처럼 점성은 유동에 대한 유체의 저항을 나타낸다. 맞는 얘기죠. 저항. 막는 겁니다. 흐름을 막는 게 점성이에요. 점성. 그 다음 질소 기체의 동점성 계수는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기체. 자, 질소는 큰 의미 없습니다. 기체의 점성계수는 온도가 증가에 따라 뭐한다? 증가한다. 맞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바로 점성계수가 증가해요. 근데 반면에 액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액체가 흐름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물엿. 자, 물엿이 있는데, 자, 물엿을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동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물엿이 끈끈한데, 여기에다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잘 흐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엿, 이거 액체입니다, 액체. 자, 액체 상태의 유체를 가열하면은 유동성이 좋아진다고요.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점성이 뭐라고요? 점성? 끈끈한 정도.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액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증가하면 점성계수는 감소해요. 4번은 맞는 내용이죠. 액체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점성계수는 감소한다. 맞는 건데, 자, 3번에 기체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점성계수는 감소한다. 이게 틀린 내용이죠.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겠죠? 뜨거워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성계수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액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점성계수는 감소하고요.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점성 개수는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6번. 자, 지름 10cm인 구가 대류에 의해 열을 외부 공기로 방출한다. 이 구는 40W의 전기 히터에 의해 내부에서 가열되고 있다. 구 표면과 공기 사이의 온도차가 50도씨라면 공기와 구 사이의 대류열 전달 계수는 얼마인가? 자, 지금 보세요. 자, 지름 10cm인 구가 이렇게 있어요. 구. 자, 지름이 10cm. 지름이 10cm. 지름이 10cm인 자, 구가 있는데, 자, 대류에 의해 열을 외부 공기로, 이거 구죠? 내부에서 외부로 방출을 한대요. 그런데 이 구는 40W의 전기 히터에 의해서 40W의 전기 히터에 의해서 내부에서 가열되고 있대요. 그때 이 구 표면과 구의 표면과 공기 사이의 온도차, 공기 사이의 온도차가 몇 도냐면은 50도씨. 50도씨의 온도차라면 공기와 구 사이의 대류열 전달 계수가 얼마인지를 자,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대류열 전달에서 바로 에너지의 값을 구하는 공식을 알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대류열량이죠. 자, Q는 바로 AH, 해보세요. AH 곱하기 T2 T1입니다. 이게 바로 대류열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때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게, 자, 대류열 전달 계수 구하는 거죠. 바로 여기 있는 요 H의 값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류열 전달 계수입니다. 그럼 식을 변형해서 자, H를 구하는 식으로 바꿔볼게요. H는 A 곱하기 T2 T1 분의 Q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자, A라고 하는 값은 9의 면적, 건널비, 9의 건널비예요, 건널비. 그럼 여기서 9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냐? 9의 건널비는 바로 4파이 R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4파이 R 제곱. 맞나요? 9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입니다. 자, R이라고 하는 거 말. R은 뭐예요? R은 반지름. 자, 반지름인데 지금 지름이 10cm라고 했죠? 그러면 자, 반지름은 얼마예요? 반지름은 5cm고요. 이거를 미터로 환산하면 0.05m가 되겠죠. 0.05m. 그래서 4파이 R제곱. 그래서 여기다 대입할 때는 4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반지름 0.05의 제곱이 됩니다. 0.05의 제곱 곱하기 자, T2 T1이 뭐냐? 이것은 바로 구 표면과 외부의 온도차. 온도차가 지금 몇 도라고 했어요? 50도씨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단위가 여기는 지금 단위가 뭐냐? 켈빈이죠? 근데 어차피 50도씨나 50켈빈이나 어때요? 같은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왜 이게 켈빈으로 바뀌는 거냐면 T1을 273 플러스 C1으로 놓을게요. C1으로. 그럼 T2는 273 플러스 C2로 놓을게요.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이 온도와 이 온도의 차를 한번 구해볼까요? 차를 구해볼게요. 차를 구하면은 자, T1 빼기 T2를 구해보죠. 여기서 얘를 빼봐요. 그러면 273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C1 빼기 C2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섭씨 온도의 온도차는 절대 온도의 온도차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온도차가 50도씨라고 하는 거는 50켈빈이랑도 같은 거죠. 어차피 273만큼은 더 커진 상태니까. 이렇게. 그래서 50켈빈으로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다 50켈빈. 이렇게. 단위가 도씨가 켈빈으로 바뀌도 돼요. 똑같이. 그 다음에 대류열이 얼마라고 했어요? 이 구는 40W로 열이 가해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40W가 되는 겁니다. 40W.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게 되면
대류열 전달 개수는 대략 25.46이 나옵니다. 25.46이고요. 단위는 와트, 퍼, 요거는 미터 제곱이죠? 제곱미터, 그리고 켈빈. 그래서 똑같이 단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류열 전달 개수는 25.46 정도가 돼서 정답은 1번. 1번이 가깝죠? 1번 25가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7번 문제 보실게요. 37번. 자, 직경이 20mm에서 40mm로 돌연 확대하는 원형관이 있다. 이때 직경이 20mm인 관에서 레이 놀주수가 5,000이라면 직경이 40mm인 관에서의 레이 놀주수는 얼마인가? 자, 이것은 직경과 레이 놀주수의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자, 뭐냐면 잘 보세요. 레이 놀주수 같은 경우는 공식이 뮤분의 dv 로우죠. 이게 레이 놀주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레이 놀주수가 여기 있고요. 레이 놀주수가 있고요. 자, 직경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딱 봤을 때 직경이 커지면 레이 놀주수가 커지네? 비례관계네? 라고 해서 답은 만이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냐면 이 식 안에 직경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도 있어요? 유속. 여기 V에도 있잖아요. V도. 잘 보세요. 유속 V는 단면적분의 유량입니다. 단면적분의 유량. 근데 이 단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파이 곱하기 D 제곱이죠? 단면적이. 자, 분의 유량 Q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뭐냐? 파이 곱하기 D 제곱분의 4 곱하기 Q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유속의 식을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넣어보면 뮤분의 D 곱하기 파이 D 제곱분의 4Q가 되고요. 그리고 밀도 로우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직경이 약분돼 버리죠? 약분돼 버리면 하나가 남아요.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건 분모로 내려가겠죠? 파이 곱하기 D 곱하기 뮤 분의 남아있는 거 4Q 로우가 됩니다. 그러면 레이 놀주수는 자, 직경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직경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으니까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반비례. 그래서 레이 놀주수는 직경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비례. 자, 그러면 지금 20mm인 직경이 20mm인 게 40mm로 확대했어요. 40mm. 40mm. 근데 직경이 20mm일 때의 레이 놀주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5,000이라고 했죠? 5,000? 그럼 그때는 이제 얼마로 바뀌냐? 레이 놀주수가 얼마로 바뀌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어떤 관계라고요? 레이 놀주수는 직경에 반비례한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20mm에서 40mm까지 몇 배 증가했죠? 2배가 커졌죠? 그러면 레이 놀주수는 몇 배가 돼요? 2배인가요? 아니죠. 비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2분의 1배죠. 반비례니까. 그래서 5,000의 2분의 1이니까 2,500으로 되는 거예요. 2,500.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2,50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 1번. 자, 다음 38번. 자, 송풍기의 풍량 15세제곱미터/s, 전압이 540파스칼, 전압 효율이 55%일 때 필요한 축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자, 보세요. 지금 송풍기의 축동력을 지금 물어봤어요. 송풍기. 자, 송풍기의 축동력 어떻게 구하냐? P는 102 곱하기 60 곱하기 2타분의 PT 곱하기 Q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전달기수 없으니까 생략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요 PT가 전압인데 이 전압의 단위가 바로 미리아쿠아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전압의 단위가 파스칼이죠. 그러면 이 파스칼을 미리아쿠아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떠한 관계식이 있나 보실게요.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파스칼이죠, 파스칼.
10만 1325 파스칼은 자, 무엇과 같냐? 이것은 1332 미리 아쿠아랑 똑같아요. 1기압 상태 똑같죠, 이거.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540 파스칼을 바꿔야 됩니다. 단위를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바꾸냐면 540 파스칼은 540 나누기 10만 1325 곱하기 1332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뭐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잖아요. 같은 값이잖아요. 단위만 다르지? 그죠? 똑같은 값이니까 똑같이 540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이 식이 나온 거예요. 비례식.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540 파스칼은 대략 55.06 미리 아쿠아로 바뀝니다. 이렇게. 전압을 단위 환산해야 됩니다. 먼저. 이거 먼저 바꿔줘야 돼요. 자, 이제 대입을 해보죠. 자, 대입해볼게요. 102 곱하기 60 곱하기 자, 전압 효율이 55%죠? 그럼 0.55가 되고요. 그 다음에 PT의 전압 55.6 구했어요. 좀 전에. 55.06 미리아쿠아. 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건? 풍량. 자, 풍량인데 이 단위가 뭐냐?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에요. 미닛. 그런데 여기는 단위가 세크지, 세크. 예, 세크. 그러니까 초를 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초를 분으로 바꾸려면 그렇죠. 60을 곱해주면 되지, 60. 왜? 1분이 60초니까. 그래서 여기 대입할 때는 자, 15 곱하기 얼마다? 60을 곱하셔야 돼요. 왜냐면 초당 15니까 그 분당이면 더 많아지겠죠, 풍량이. 그러니까 60을 곱해줘야죠. 1분이 60초니까.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미닛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이 값이 대략적으로 14.72 정도가 되네요. 14.72고요. 단위는 킬로와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39번. 밑면의 길이가 각각 1m이고 높이가 0.7m, 목재 위에 무게가 1500N인 물건을 올려서 물에 띄울 때 물속에 잠긴 부분의 자, 최적은 몇 세제곱미터인가? 단 목재의 비중은 0.6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이게 수면. 자, 이렇게 수면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수면입니다. 수면인데 지금 밑면의 길이가 각각 1m, 높이가 0.7m인 목재 위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 목재 위에다가 지금 무엇을 한 거냐면 1500N인 물건, 무게가 1500N인 물건을 이렇게 올렸대요. 여기다. 이렇게 자, 올린 거예요. 목재에다가 1500N만큼 무게인 올렸어요. 자, 올렸을 때 그때 이 물속에 잠긴 부분의 최적을 구하래요. 물속에 잠긴 부분. 물속에 잠긴 부분을 여기라고 할까요? 이만큼? 자, 요만큼. 자, 요만큼. 자, 물속에 잠긴 부분에 뭘 구하라고요? 최적을 구하래요. 최적을. 자, 그럼 이렇게 보죠. 지금 이 목재에 무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무게 위에다가 1500N을 더 올렸어요. 그러니까 1500N의 힘으로 눌렀다고 보면 돼요. 누른 거예요. 그랬더니 요만큼 물에 잠겼다는 거죠. 물에. 그때 자, 이건 뭐냐? 이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 있을 거고요. 이 힘은 이 1500N과 그리고 이 목재의 무게가 되겠죠. 근데 이 물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여기죠, 부력. 이 물이 물체를 떠받치고 있는 힘. 부력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체가 물에 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지금 평형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눌러내린 이 힘과 아래에서 떠받치는 힘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떠 있는 거죠. 평형 상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력은 FB라고 놓죠. FB. 부력을 이거를 감마2 V2로 놓을게요. 감마2 V2.
그때 이 V2가 뭐냐? V2가 바로 물속에 잠긴 이 물체의 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V2의 값을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거죠. V2의 값을.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자, 이 물체, 목재. 이 목재의 비중량을 감마1으로 놓고요. 감마1. 그리고 최적을 V1. V1으로 놓을게요. 자, 이 목재의 비중량을 감마1. 그리고 최적을 V1으로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식을 이제 세워보면 이 물체의 무게는 감마1 V1이죠. 그죠? 이 물체의 무게입니다. 무게. 여기에다가 지금 무게가 1500N인 걸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1500N예요. 1500N. 1500N. 자, 이게 같다고요. 뭐랑 같다고요? 물이 이 물체를 떠받치고 있는 힘과 동일하다고요. 왜? 이게 가만히 이제 정지 상태니까. 그래서 여기다 감마2 V2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거라고요? 뭘 구하는 거예요? 바로 물속에 잠긴 물체의 최적을 구하는 거예요. V2. 이 V2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식을 변형해주면 V2는 감마2분의 감마1 V1 플러스 1500이라는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죠. 맞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요 감마2는 뭐냐? 감마2는 바로 물의 비중량이죠. 물의 비중량. 예.浮력이니까 이건 물의 비중량이죠. 그래서 이거는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물의 비중량. 자, 감마1이 뭐라고 했어요? 감마1은 이 목재의 비중량이라고 했죠? 그럼 목재의 비중량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뭘 곱해준다고요? 목재의 비중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9800 곱하기 얼마예요? 0.6을 곱하면 되겠죠? 0.6. 단위는 똑같이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곱하기 자, V1은 이 목재의 부피, 최적입니다. 최적. 자, 밑면의 길이가 각각 얼마래요? 1m, 높이가 0.7m래요. 이런 거죠. 이 목재는 이렇게 돼 있을 때 밑면이 얼마예요? 1m, 높이가 0.7m인 거죠. 이렇게. 그럼 최적을 구하면 다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0.7입니다. 0.7 세제곱미터고요. 여기다 플러스 무게 1500N짜리 1500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물속에 잠긴 자 물체의 최적은 얼마 나오냐? 대략 0.57 정도가 됩니다. 0.57 세제곱미터. 자, 무슨 말이냐? 이 목재의 부피가 아까 얼마 나왔죠? 0.7 나왔죠? 0.7. 이 0.7 중에서 물속에 잠긴 최적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0.57만큼 잠긴 거예요. 그 나머지 0.13은 물 위에 떠 있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에 0.5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0번. 자, 안찌름 25cm인 원관으로 수평거리 1500m 떨어진 곳에 2.36m/s로 자, 물을 보내는데 필요한 압력은 몇 kPa인가? 단, 관 마찰 계수는 0.035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조건이 딱 보면 자, 달시-바이스-바에식이 딱 떠올라야 돼요. 자, 달시-바에식 H는 달시-바이스-바에식입니다. H는 감마분의 델타 P고요. 바로 EGD분의 FL 자, V제곱. 이러한 식이 딱 떠올라야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필요한 압력을 지금 물어봤죠? 압력을 물어봤으니까 바로 여기 있는 델타 P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을 이용하냐면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 바로 요 압력 P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식을 변형해 볼게요. 자, 델타 P는 여기 감마 곱하기 EGD분의 FL V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딱 봤을 때 이제 문제에서 없는 값. 여기 없는 게 있을까요? 없는 거? 다 있죠. 자, 보세요. 안찌름 나왔고요. 수평거리 나왔죠? 거리. 그 다음에 속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관 마찰 계수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다 대입을 할 수가 있죠. 네,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감마는 물의 비중량이죠. 그러면 9.8 kN per 세제곱미터고요. 곱하기 자, 2 곱하기 G는 중력 가속도 9.8 m per 세제곱 곱하기 자, T는 직경 얼마라고요? 25cm. 25cm면 0.25m죠. 자, 그다음에 자, F는 관 마찰 개수예요. 0.035 곱하기 L은 수평거리 원관의 관의 길이입니다. 1500m. 1500m 곱하기 그리고 유속이 2.36m per sec. 그래서 2.36 m per sec를 반드시 여기다 뭐 한다고요? 제곱을 하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자, 압력이 얼마 나오냐면 584.8 나오네요. 584.8이 나옵니다. 단위는 kN per 자, 제곱미터고요. 자, 이 단위는 뭐랑 같다고요? 584.8 단위는 kPa과 같죠. 예, 똑같습니다. kPa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어요? 584니까 정답은 584 해당하는 2번이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